통계청 취업자 규모를 보면 청소 직종, 경비, 그리고 대리와 같은 운송 서비스 이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혹은 디지털화가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하지만 계산직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청소 이런 서비스는 그리고 대리운전도 쉽게 기계가 대체하기 힘든다. 지금 현재 어쨌든 취업자 규모를 보면 지난 10여 년 사이에 거리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로 지칭되는 직업군은 더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쓱쓱 싹싹 바쁜 비질 소리가 영하의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새벽 5시는 거리 청소 노동자의 출근 시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지기 전까지 간밤에 쏟아낸 도시의 찌꺼기를 해치워야 합니다. 이거 있잖아, 여행용 가방 하나 나왔는데 거기 보증가 돌아가면은 있잖아, 거기 여행용 가방 하나 놔뒀어. 나와갖고 안 붙었어. 폐기물 팀이 있걸랑요. 그거는 따로 가져가는 팀이 있어요. 그거 여행용하고 이 가전제품은 또 다른 팀에서 가져가걸랑요. 저희 직원인데 그것만 가져가는 팀이 또 있어요. 저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다 이제 다른 팀 수거다. 쓰레기 봉투는 약간 5톤 차가 그건 가져가고요. 저 폐기물 같은 거는 2.5톤 차가 실어갖고 가요. 업무는 무척 체계적입니다. 가로 청소 담당은 대로에서 이면도로 순으로 비지를 하죠. 쓰레기 양이 많을 때는 지원반도 투입되는데요. 구석구석 빼내기 골치 아픈 쓰레기 처리에는 송풍기도 한몫을 합니다. 요거는 낙엽철 때문에 지급이 돼서 원래 낙엽철 때 많이 하는 건데 낙엽철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 그 쓰레기들이 많은 곳에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줘요. 가장 힘든 거는 아무래도 재활용 분리하는 거 제일 힘들죠. 재활용 분리 수거하는 거가 이 테이크아웃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엄청나게 그 속에 잔여물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일일이 분리 작업할 수는 없어요. 다 힘들으니까. 오후 3시까지 10시간. 허리 필 짬도 부족한 중노동입니다. 저희가 6일 근무하고 있죠. 주 6일 근무. 네, 무조건 저희는 6일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틀을 쉬게 되면 어마어마하겠죠, 이제. 그래서 주말에는 반반씩 5일은 똑같이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저희가 20명이면 토요일 10명, 일요일 10명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저희가는 설날도 없고 추석도 없죠. 해마다 1인 쓰레기 배출량이 늘고 있다죠. 그러니 청소 노동자의 노동 강도 역시 점점 높아지는데요. 그나마 수월하다는 가로 청소 노동자들도 하루 좋기 3톤 이상의 쓰레기를 들고 날라야 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청소하면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0m 정도? 그러니까, 네, 거기 아까 그 레몬에서 여기까지 한 200m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오늘 적은 거예요. 주말에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좀 적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2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배 정도. 네, 더 나올 때도 있고요. 많으면. 카드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요즘 거리 청소 노동자가 꽤 인기가 좋은 직업이라죠. 여기 시험 봐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래갖고 6개월 하고 그래서 체력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신 거예요? 전 1년 됐어요. 1년 딱 1년이요. 올해 들어왔고요. 1월 달에.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PT까지 받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좀 한 달은 힘들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뭐 적응돼갖고 뭐 이제는 뭐 재밌어요.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해져서인데요.
안정성을 찾는 구직자들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들어올 수 있는 직업이 됐습니다. 정오가 가까운 시간. 내일 칼국수 하는구나. 내일 이모님 있으세요. 오전 업무를 마친 청소 노동자들이 그들의 휴식처에 모여 찬바람에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일하고 나면요 뭐든 맛있는데 여기 지금 요리들을 잘하셔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밥해주는 조리원이 없는 날엔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 동원해 점심까지 직접 준비합니다. 주방일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당번이 있습니다. 아침하고 점심하고 여기서 같이 전 식구가 같이 먹습니다. 아침하고 저녁 두 끼들. 예예예. 저녁만 집에서 먹게 되는 거죠. 이제 밥보다 더 꿀맛인 낮잠 시간. 오후 작업 전까지 잠시 온몸을 녹입니다. 길 위로 출근하는 고단한 일상이지만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이 있어 지나온 시간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2수, 3수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복지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좀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급여 같은 거는 이제 제때 딱 나오고, 또 가정에 큰 애로사항 없이 자기만 열심히 하면, 몸만 건강하면 열심히 하면은 그런 데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리 청소 노동자라고 모두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최고속도 90km인 고속화도로가 일터인 청소 노동자도 있습니다. 로드킬 당한 고라니의 죽음을 치우는 일이 오늘의 업무. 원활한 주행을 위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주 업무입니다. 이게 야간에 발생된 일인데 경찰분들, 소방서분들 다 출동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찾길에 있는 거를 이쪽을만 꺼내놔요. 끄지만 했는데 이번 거는 갓길이 없어요. 두 대가 가서 한 대가 앞에서 이제 작업하고 뒤에서는 이게 있어요. 노동조합 연맹에서도 고속화도로 청소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나왔습니다. 주행 중인 차들로부터 떨어진 낙하물을 제거하는 거, 이게 가장 큰 하는 일이죠. 그래야 다음에 2차 사고, 3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제일 큰 일입니다. 위험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고 한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는데도 작업 현장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요구하려고 좀 하고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들은 모두 민간 위탁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들. 위험천만의 노동 현장이 그들의 몫입니다. 여기서 나온 쓰레기까지 또 하나씩 다 주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멀어 있잖아요. 일반 가로수라는 업무를 갖고 있지만 지나다니는 게 아니고 도로를 다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차가 자기네 목적으로 쉬려고 우리는 걷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저 반대편은 이런 갓길마저도 짧아요. 근데 차가 반 이상 나와 있어야 돼요. 게다가 차량 지원도 부족해 길 위의 청소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작업을 감내해야 합니다. 청주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 이지영 씨 역시 이른 새벽 출근을 준비합니다.
간식거리가 봐요. 네, 작업하다가 당 떨어지면 먹으려고. 중간중간에 뭐 식사나 이런 거 챙기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작업하다가 몸에 뭐 오물도 튀고 했는데 어디 식당이나 들어가서 먹으려 그러면 식당 업주도 싫어하고 자기들도 음식물은 배출을 하면서 이제 그걸 수거하는 우리가 들어가서 밥 먹는 거는 좀 꺼려하죠. 냄새나고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된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기껏해야 편의점에서 뭐 김밥, 삼각김밥 그것도 여유 있을 때 먹게 되죠. 차에서. 그 역시 10여 년 전 인생의 쓴맛을 받고 이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답니다. 저 또한도 사업하다가 조금 기울어져서 안 좋게 되고 이래서 그렇죠. 좀 많은 빚을 지고 그래서 뭐 이런 어떠한 이제 생활 폐기물, 음식물이 아니고 뭐 어떠한 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가정이 있으니까 마음을 먹고 일을 시작을 했죠. 그런 그를 받아준 곳은 지자체에서 청소 업무를 맡긴 민간 위탁업체. 그는 인근과 작업 환경에서 지자체 소속 청소 노동자와는 확연히 다른 처우를 실감한답니다. 노동 강도도 만만치 않아 하루 평균 12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노상 종종걸음으로 새벽을 밝혀야 한답니다. 이렇게 안 뛰면 안 돼요. 작업이 차하고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3인 1조니까 양쪽 수거원하고 차하고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속도를 맞추려면 뛰어야 돼요. 그래서 세간에는 청소 노동자 중엔 걷는 노동자와 뛰는 노동자가 따로 있다는 말이 떠돈다는데요. 그런 차별이 지영 씨를 더 시리게 만듭니다. 지자체에서 위탁을 넘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사업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보니 좀 동일 노동 차별 대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시와의 입찰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고용 불안을 겪어야 하고 고용 승계가 될지 안 될지 2년에 한 번씩은 항상 그런 불안에 쌓여 있죠. 통계에 의하면 56.2%에 달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민간업체 소속으로 주로 강도 높은 노동을 감당하고 있고요. 임금 역시 많게는 100만 원, 평균 46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민간 위탁 바람이 분건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민간 기업에서 시장 만능의 신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민영화, 외주화, 유연화, 비정규직 확산 이런 흐름으로 이어졌고 그게 공공 부분에 파악됐다가 지자체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지자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이 대거 민간 위탁 사업장 소속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IMF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거대한 변곡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온 숱한 사람들을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았습니다. 지난 20년 비정규직 확산과 위험의 외주화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렸던 겁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작은 빵가게를 하던 임기용 씨 역시 궁여지책으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담당 구역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돼 있는 빌라촌인데요. 저기 빼는 건 다 똑같고 꼴먹고 새 직접 운전부터 운반까지 오롯이 혼자 해야 합니다. 2일주, 3일주로 많이 하지 않나요? 왜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일단 회사에서 시키니까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
작은 차에 실제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양도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시켜서 작업을 하네요. 새벽 5시부터 8시간. 작업량이 너무 많아 1시간 휴식 시간도 건너뛰기 일수라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날 쉬죠. 하루밖에 못 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당직이 있어요. 일을 대로변 당직이 있어가지고 당직이 있는 날은 보름 동안 쉬지를 못하고 2주 동안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19년을 하루처럼 살아왔다는 기용 씨. 우선 차량이 갈 수 있는 구역의 쓰레기 수거부터 시작합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손수레를 끌고 나왔잖아요. 차에 실렸는데 그거를 또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 데가 맞나요? 예. 이제부턴 말 그대로 맨몸 투혼. 신새벽 동네 몇 바퀴만 돌아도 2만 보가 훌쩍 넘는답니다. 크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도 수레 하나에 의지해 두 손으로 직접 옮기기를 반복하죠. 월수금 화목도 그렇게 두 개 지역으로 치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는 3일 양을 쳐야 하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8시간 근무하는 거고 휴게 시간 1시간 있는데 실제적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그 밥 먹는 시간도 애껴가면서 해야 그 시간 내에 출근 시간 내에 일을 마칠 수 있어요. 트럭으로 평균 4번, 많을 때는 7번씩 쓰레기를 싣고 나른다는데요. 비좁은 오르막 골목도 혼자서 후진해 올라가야 하는 기용 씨. 그는 시민을 위해 서비스한다는 마음이 있어 이 고된 노동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든데 시키면 해야 될 상황이고 이 일을 제가 하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이제 힘들면 그만두는 형식이 되겠죠. 지역 사회를 깨끗한 봉사하는 공공부문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공부문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배우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논리에 의해 효율만 생각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저만치 밀려난 청소 노동자의 삶의 질, 그리고 건강권. 이것이 2020년 거리 노동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일 없었는데 옆에 회사 같은 경우는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것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졸음운전을 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또 차량 또한 아주 크게 망가지고 그런 일이 1년에 한 건씩 발생하다 보니까 시동 끈 상태 기아를 넣어놔도 앞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일하다가 뭔 일이 나면 3시, 4시 넘어가면 사람도 없고 좀 아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18명의 사망사고자 중에 지자체 소속이 2명, 나머지 16명이 모두 위탁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였습니다.
처음에 이거 들지도 못하고 움직이질 못했어요. 지난 8월 인대 부분 파열로 내시경 수술을 받은 양강인 씨.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상태를 체크합니다. 여기가 좀 아프고. 네. 처음 왔을 때 어깨 통증이 아주 심하고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MRI 사진 촬영을 했고 그 위에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을 한 상태죠. 이 뭐 때문에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던 건가요? 어깨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는 운동선수랄지 뭐 헬스클럽을 다니는 사람이랄지 뭐 직업적인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죠. 양강인 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 노동자인데요. 운동선수만큼 어깨를 혹사시키는 직업입니다. 오는 2월에 복직하기 전까지 치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휴식 기간에 최대한 회복을 시켜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죠. 저기 운동이 무거운 걸 많이 끌다 보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축축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 다친 것 같아요. 소리까지는 안 들리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여기가 보통 이렇게 어깨 아픈 환자들 같은 경우는 회복 속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시술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약간 더딘 편이긴 해요. 아파요. 매일 12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 어깨가 망가져 버린 건데요. 설상가상, 날이 갈수록 일이 늘어난 게 화근이었습니다.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양이 이번에 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완산구에 있던 구역이 저희 덕진구로 넘어오면서나 좀 양이 좀 더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에서는 그 인원 갖다 그냥 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민간 위탁이다 보니까 업체한테 그냥 떠넘기시기. 그래서 일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니네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이에요. 사람 몸이 다치던 말던 골병이 들어서 퇴사를 하던 말던 그냥 니네 할 수 있으니까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자체들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은 다치는 것 같아요. 일 강도도 많고 뭐 헛디는 것도 있고 어두운 새벽이라 안 보여서 다치는 경우 또 유리파편 이렇게 해갖고 다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직종의 산업재해와 비교해도 청소 노동자의 재해율이 건설업보다도 더 높습니다. 재해율을 높이는 주된 원인은 새벽에 일을 하기 때문인데요. 왜 도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트기 전에 청소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반문해 보게 되네요. 6년 동안은 낮에 일을 했었어요. 야간 하면서 낮에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인데 괜찮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나는 시간도 있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야간에 일을 하면서나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못 만나고 저녁 일찍 잠을 자야 새벽에 출근을 하니까. 일본은 일찍이 청소 업무를 공공노동으로 규정하고 청소 노동자들이 낮에 일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의 편의보다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노동권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일본 도쿄 청소 노동자들이나 유럽에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다 주간에 일합니다. 낮에. 우리만 새벽에 일하거든요. 출퇴근에. 이동에 막힘이 없게 하려고 하는 새벽에. 그리고 새벽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대에 얘기하면 냄새나고 더럽고 이유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도시의 노동을 보면 다 새벽, 심야, 도시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은폐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힘이 약하고 열악하고 법률적 제도가 없는 그리고
노동의 시선에서 보면 핵심 업무가 아니라고 인식됐던 이런 것들을 다시 바꾸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은 제도의 설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지 않으면 소중함을 모르는 법이죠. 우리를 위해, 이 도시를 위해 일하는 분에게 눈 마주치며 고맙습니다. 인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위험에 내몰린 그들을 우리 사회가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죽음과 가까이 있는 세상은 아니어야 하니까요. 근본적으로는 그 청소 업무가 없어지지 않는 한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든 고용이든 임금이든 복지든 직접 시장이 자치단체가 이제 좀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급격히 변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또 다른 노동자들의 안전망 역시 시급합니다. 제도와 현실의 격차 사이에서 아무런 보호망 없이 세파를 이겨내야 하는 현실. 그들을 감싸 안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능력도 많이 다운되고 가는 갈수록 제가 벌써 한 16년 정도 됐거든요. 시작한 지가. 해마다 가는 갈수록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제가 손에다 쥐고 가는 돈을 따지면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분의 1. 3분의 1.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무분별하게 대리기사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대리기사의 수가 너무 기하급수로 늘어난 거죠. 저리긴 하지만. 거리수에 따라서 그 요금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 끝에서 강서구 끝에를 가더라도 통상적으로 25,000원에서 30,000원은 나와야 되는 거리인데 시간도 그렇고 키로수도 그렇고 그런데 10,000원에도 올라와요. 보이는 걸 무조건 잡아갖고 간다고. 가지 말아야 될 금액도 잡아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보니 몇 년 사이 그들이 있어 우리의 삶은 몰라보게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눈물은 외면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54만여 명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구호 요청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리운전 퀵 서비스는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라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단 하나도. 1도 없는, 1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계약, 공정임금, 공정시간.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 하위 업종별 법률은 조금 정부가 시급히 관할 부처별로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세상은 크고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함께 반짝이는 만화경. 거리에서 만난 우리의 이웃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우직하게. 돈을 손으로 셀 수 없어서 돈 세는 기계에다가 그냥 놓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항상 똑같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열심히 한 만큼 또 그만큼 또 가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떳떳하게 대리기사로 하루를 또 이렇게 시작하고 마감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전에 몇 번 떨어져 봤고 감전도 돼봤고 다 했는데 저희는 사명감이 있거든요. 왜? 저는 지금도 저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어둠을 밝혀주는 사람이라. 우리가 없으면 이 어둠 세계 누가 밝히냐. 우리야. 그래서 누가 부르면 난 사무실도 그래요. 어둠을 밝혀주는 사람이라. 몸 다치고 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사람까지 무시하면서나 너 쓰레기 치우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민원 나가면 욕부터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다 의식들이 깨어가지고 다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고생하는 거 다 아는데 개중에
우리를 부를 때 쓰레기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쓰레기를 치는 일이지 쓰레기 아저씨는 아니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가 행복하고 당신과 함께여야 비로소 같이 빛나는 세상이 됩니다.